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과거 사례를 가지고 계속 악플 다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베트남에 위장개론도 많았고 중국도 많았고, 그러고 여기서 처음부터 그 당시에는 아가씨들도 하노이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도망갈 생각하고 결혼하는 신부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 호치민 쪽도 와서 그냥 선택하고 그냥 갔잖아요, 솔직하게.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SNS가 발달됐습니까? 뭐 영상통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남편 와서 한번 만나고 결혼식 하고 가고. 그런식 한국 가서 보니까 실제 듣던 거와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들도 일단은 한국 가졌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청 문제도 발생했을 거고 신랑청 문제도 발생했을 거고 복합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 그래요.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거 그건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결혼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베트남에 여자가 많이 도망갔다, 저도 인정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가는 신부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 처음부터 그러고 돈 주고 신랑한테 돈 주고 위장결혼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왜? 과거는요, 진짜 20살짜리 신부가 신랑이 장애인이 너 하고 찍어버리면 결혼했어요. 지금 누가 그래 결혼합니까? 안 해요. 20살짜리 예쁜 아가씨가 40대 중반 노총각이 그 아가씨를 선택을 해보세요. 신부는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인물이 없는 신부 같으면은 예스 할 줄 몰라도 진짜 저 아가씨 부장하게 괜찮네 하면 노 핫불입니다. 그 애들도 눈이 있죠. 과거하고 지금 너무나 다른데 자꾸 과거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진짜 그 댓글에 대한 걸 한번 읽어봤잖아요. 여성분의 기책이 있는 거는 안 논하고 남성의 기책만 제가 논한다. 여성분이 처음부터 기책을 갖고 가는 사람보다도 한국에서 살다가 신랑과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남성의 기책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 만든 애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결혼시킨 게 아니고 제 아는 친구분이 결혼을 시킨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부가 가출을 했대요. 과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시작 2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4년에서 4년 반 전입니다. 그 신부가 가출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신부를 찾을 길 없고 뭐 이혼할 길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신부가 집에 들어왔어요. 한 20일 정도 지났다든가 신랑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신랑이 놀랄 거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했어요. 난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빌더래요. 그 신랑 입장에서 이제 정신 차렸나? 근데 그 신랑분에 반드시 문제도 있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오빠 오늘 같이 술 한잔 먹고 우리 화해합시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 이 신부가 맥주를 좀 사가지고 들어왔대요. 술을 한잔 먹고 집 나갔다 온 기념으로서 둘이 합방을 한 거예요. 합방을 하고 신랑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은 그 사이에 이 신부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집을. 부부관계를 했죠. 밖에 나갔어요. 몸에 자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 나는 남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나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검탈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진단서를 갖고 이 남편한테 이혼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시킨 그 회사 사장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여성분 페이스북 갖고 오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다 갖고 오라. 페이스북을 약간 뒤져봤어요. 이 여성분이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은, 집 나온 베트남 신부들 남편 기책으로 만들어주고 이래 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쫙 있는 거예요. 특히 또 카톡에 카카오 스토리에도 쫙 그게 올라왔고, 이 아가씨가 그걸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집 나가서 자기도 그렇게 해줄게요 하니까 대신에 네가 소개를 하면은, 이런 사람 소개를 하면은 너한테 수당 줄게 했는지, 이 아가씨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싹 다 캡처했죠. 캡처해서 재판에 제출한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지금 보세요. 이 여성이 카카오톡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자해를 직접 했다. 결국은 여성이 패소당했어요. 재판에서. 어? 남성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법무사나 행정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아는 데도 이게 몇 군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4년 반 전에 전라도 순천 가정법원에 판사가 이 사건을 잡아낸 게 있어요. 왜냐면 집 나온 여성이 외국인 등록증이 살아있고 주소지를 그쪽으로, 그 근처로 주소를 누가 보정인을 채워서 옮겨요. 옮기면은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분의. 순천의 판사가 여성분 판사인데 이게 좀 순하게 판결을 좀 여성 쪽에 편의적으로 약간 판결을 한 게 있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그 판사가 꽝꽝꽝 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예요. 행정사가 그런 식으로 가 있는 신부들을 막 모집해갖고 순천 그 가정법원으로 다 소송을 넣는 거예요. 응? 넣는데 아까처럼 전부 다 남편 기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 주위에 다른 신부 꼬셔갖고, 심지어 베트남 아들을 영업사원으로 쓰니까 베트남 아들이 잘 살고 있는 신부들한테조차도 이걸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야, 집 나오면 너 남편한테 그렇게 같이 살 필요 없고 집 나와도 네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돈이 뭐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수수료가. 근데 이 순천 판사가 여성 편의적 판결은 했지만은 이 판사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이런 사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지역 주소지니까 뭐 이상하게 처음에 생각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 통역이 만날 같은 통역이 오는 거예요. 통역이. 그래서 판사가 검사 쪽으로 저 통역을 조사 한번 해봐라고. 근데 통역이 어디 사람이냐? 타지방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통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통역이 어디서 일하고 어느 행정사 일하고 다 조사가 돼갖고 검찰 쪽에서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잡혔어요. 그것도 행정사 이름 도역 빌려갖고 차려놓고 하다가 잡혀갖고 들어가서 나중에 집행유예 받고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신부들이 그렇게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살다가 못 사니까 나오니까 옆에서 이런 식으로 네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합법적으로 또 국적 받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야,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해라. 내가 너 돈 받게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과 다시 베트남 남성과 다시 결혼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법을 또 바꿔버렸잖아요. 국적을 취득하고 자국민의 남성과 결혼을 하려면은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적 받고 일을 하다 보면은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 옛날 이야기예요. 4년, 5년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일부 브로커들이 사실 가출을 하면은 그렇게 또 남편의 기척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브로커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애들이 그런 소송을 절대 못 합니다. 변호사를 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과연 이 신부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줄게, 네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서 이걸 그렇게 악용해서 돈 버는데 악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봐요.